플랫폼 기업이 기업의 순환 구조에서의 상승 흐름의 지점이 되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형주 성격에서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2달 정도의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이차전지는 흐름이 전환될 것이다. 저점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차전지는 확인됐을 때 사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김대중 대표님께서는 네. 시장 지금의 그 상승장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거는 하나의 조정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최근에 네. 이 시장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다르게 네.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할 만한 그런 이슈, 숨어 있는 악재 이런 것은 없을까요? 글로벌리? 있죠. 그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하락의 폭이 낙폭이 최근에 하락장이 컸던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서 시장에서 잠재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금리였죠. 네. 환율이었습니다. 이 잠재되었던 금리와 환율이 움직임 자체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와 환율에 대한 그간에 얼마 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디 정도 선까지의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안정화되고 다시 어느 시점에 재상승할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좌우측에 있는 그림은 좌측은 이제 미국의 금리이죠. 10년 국제 수익률이고요. 우측은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입니다. 우리 원달러와 연동되어져서 움직이는 상품의 그림이고요. 지금 지켜보시게 되면 딱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면 미국의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구간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이 구간이 3.8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3.81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그제 거의 4% 수준까지 반등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이 반등 흐름이 여기가 5%입니다. 이 5%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하락과 반등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반등에서의 목표치는 최대치 판단하더라도 4.3입니다. 4.3은 이 구간에서의 시장이 깨어지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그러니까 주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주요 포인트에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4.3포인트가 앞에 오래전 고점 라인에서의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4.3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4% 수준에서의 미국 금리라고 한다면 0.3 정도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의 충격파가 있었고요. 잔잔하게 한두 번 정도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가는 국내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1월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죠. 원달러 상황에서의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101.15 국내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면 1280원 정도가 지지 라인에서의 절대적 지지선입니다. 어제 그제 반등을 주면서 1300원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원달러 기준에서의 상단부 저항 라인 아주 두터운 저항입니다. 1320원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점 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수로 이제 넘어와서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2600포인트 수준까지의 주가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지수의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굉장히 공방이 컸던 구간은 2600에서 2640포인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죠. 하단부 258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치열한 거래 구간에서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에서 가격대를 저항이라고 판단하죠.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래에서의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제 장중에 그림을 뜬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화요일장에서의 그 차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정을 해서 지수를 판단하는 내용들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배당락이 있는 이제 시장 상황이 보여지는 반면에 이번에는 10포인트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들,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이 배당 기일을 3월 말로 이전시켰죠. 그래서 배당락 지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구간은 이 치열한 가격 구간에서의 공방의 지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부를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저점부는 일반적으로 지지 라인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 치열하게 그 돌파 이전에서 그 치열하게 거래가 일어났던 구간에서의 지점을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잡아드리면 이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은 2600포인트 수준에서의 가격 지점이고요. 제가 그림을 앞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저점부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래에서의 고점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점부는 돌파 지점에서의 흐름이죠. 돌파 지점에서 흐름이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한 지수 영역이 돌파되어진 흐름에서의 지점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보면 2600포인트 전후가 이 시장에서의 조정의 하단부라고 판단되면서 그 부분에서의 시장에서 안정화되는 상황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 아니면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 아니면 횡보하는 종목 네. 혹은 섹터 네.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섹터고요. 두 가지 섹터에서 두 가지 종목까지 제가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항상 순환합니다. 돌아간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가가 순환하는 과정에서의 패턴은 통상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플랫폼입니다. 왜 그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과거의 흐름을 한번 되짚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쭉 되돌려 가지고 아주 강세장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21년도까지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네. 그림은 주식시장 한 3, 4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11월에 주가 가장 강했던 주도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이닉스였습니다. 11월 10일부터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전반의 흐름을 끌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상한가 친 종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형주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12월 24일에 LG전자입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을 먼저 끌고 가고요. 그리고 한 텀 지나고 나서 전기전자에서 바톤을 받아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시세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1, 2주 지나서 1월 3일, 4일에 강했던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였죠. 이때 현대유와 만도, 현대차, 특히 현대유와 만도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가격 시세에서 흐름 나타났고요.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21년 1월 들어서 폭발적으로 지수 흐름을 끌어갔습니다. 전반의 흐름들이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했지만 그 시점에 강했던 업종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가 먼저 끌어갔고요. 전기전자가 바톤을 이었고요. 자동차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텀을 주고 나서 21년 5, 6, 7월 다시 말해서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의 흐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년, 21년까지 해서 지수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시차를 두고 4, 5, 6, 7 이때 시장의 흐름을 선도했던 업종은 잘 기억해 보시면 카카오 기억하시죠? 카카오의 주가가 21년 4, 5, 6, 7월 흐름 하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장에서 주가가 순환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까지 흐름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전기전자 내에서 자동차가 이번에 좀 빨리 가긴 했지만 자동차, 전기전자, 대형주 내에서 순환하는 패턴들이 연말, 연초 장세까지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건 짧은 흐름입니다. 롱텀하게 시세 현상을 끌고 가는 패턴들이 아니었고요. 짧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순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타이밍에 시세 선도 현상에서 흐름을 진행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의 섹터의 종목은 플랫폼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섹터. 플랫폼 내에서는 뭐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 기업이죠. 제가 판단하는 종목의 접근 내용으로는 네이버가 현재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노려볼 만한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일정 부분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에서 좀 절제됐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전 그 주가 과정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굉장히 그 하락의 기간이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통상 주가를 분석하고 주가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기울기를 많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울기 측면에서 하락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완만한 흐름에서 횡보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투자 시점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겁니다. 네이버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하락 각도를 유지한 이후에 한 1년여 동안에 수평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아주 시장에서 강한 바이오 제약 섹터의 흐름들도 지난 1년 반, 2년 동안 하락 각도의 기울기를 유지한 이후에 1년 동안 횡보 흐름 나타나면서 최근 고점 돌파 나오면서 슈팅이 나타났고 여기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죠.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플랫폼 기업이 기업의 순환 구조에서의 상승 흐름의 지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기울기 측면에서도 수평 구간에서 상방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찾고 있다라면 많이 올라간 종목, 많이 빠진 종목, 안 가고 있는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카카오, 네이버, 그중에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 두 기업을 비교하면서 네이버를 펀더멘털적으로 더 좋다라고 평가하시는데 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카카오의 급등이 훨씬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과거에 이제 카카오를 판단할 때 계열사가 너무 많다. 우리가 삼성 계열사가 한 80개 되고요. SK가 좀 많아서 계열사가 한 120개 됩니다. 상장, 비상장 다 합쳐서 카카오가 12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네. 좋은 기업들은 다 분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최근까지 한 4만 원 수준까지 반영이 됐고 최근에 이제 이 탄력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까지 탄력은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양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AI와도 접목될 수 있는 뭐 재료 가치가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섹터 하나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까지 해서 굉장히 강한 탄력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특이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소형 바이오나 소형 제약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형주 성격에서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흐름을 쫓아가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로 하죠. 제일 선도적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좀 짧게 해서 그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냥 수직. 그렇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한 일주일 또는 7, 8일 정도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죠. 네.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 이제 재료 가치 측면도 있었고요. 흐름의 모습에서도 강한 탄력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작점은 SK 바이오팜에 비해서 이제 탄력도는 좋았지만 약간 늦게 출발했죠.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따라가는 흐름으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 게 이게 이제 쫓아갑니다. 종목들이 그렇죠.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목의 다음 타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SK 케미칼이 바로 쫓아가는 흐름이어서 그럼 안 간 종목이 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큰 종목들에서 이제 쫓아가 보는 건데요. 근데 사실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가 급등했던 이유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슈팅 그렇죠. 상장 이후 네, 맞습니다. 그거였는데 네. 오히려 사이언스보다도 케미칼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좀 재밌네요. 사이언스도 못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안 움직였고요. 사이언스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얘가 다음 타자로 움직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고요. 그렇다면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 안 간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1번이라고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죠. 주식 투자는 뭐 미인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일 센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목의 흐름은 이렇게 돈의 줄기가 이제 이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형성 바이오주들 내에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 내에서 탄력이 가장 좋으면서 선도주로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종목은 SK 바이오팜이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라면 SK 바이오팜이 제일 유망한 종목이고요. 나는 바이오는 싫어.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어.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최근에 바이오주 들고 있으신 분들 한 3년 이상 고생했죠. 3년 반.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주시장 2,400개 종목에서 한 300개 종목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섹터가. 네. 그리고 아마 내 계좌에 제약이나 바이오 한 종목 없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한두 종목은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조금 돌려가지고 제약주 한번 상황 좋기 때문에 제약주는 딱 5대 제약사만 보면 됩니다. 유한양해,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광동, 대웅. 광동, 대웅은 5, 6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중에서 최근에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전에는 유한양이 강했다가 최근에 한미약품의 그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수평화 단계에서 상승으로 진행되면서 물론 가격적으로 위아래 계속 휩소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주 고점이 아니란 얘기죠. 네.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바이오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제약주 내에서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가 돌파했죠. 새로운 그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싫다. 접근하기 싫다. 그러면 제약으로 이제 넘기셔가지고 한미약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1월장은 아무래도 그 돈이 갈 때가 뚜렷하게 흐름이 찾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굉장히 소외되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미국장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1월장에 통상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또 강했다는 과거 역사적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도 1월장에서는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1월장 내에서는 해당 섹터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투자적 측면에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게 2차 전지는 2월 정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2차 전지 한번 체크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오늘 나온 반응이 뭐냐면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버텼는데 네. 여기서 더 빠지니까 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흔들리시죠. 주식투자는 멘탈 게임이고 심리를 흔드는 그 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 이제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식이 충족돼야 되느라 말씀드렸죠. 고객 예탁금이 53조, 54조, 55조 이상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수출 데이터가 최소 2달 이상
3달이면 너무 좋겠지만 3달 정도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죠. 네. 그래서 2달 정도의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그 2차전지는 흐름이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한번 같이 띄워주시죠. 그림 보시면 1월은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2월은 2차전지인데 관련한 내용에 대한 흐름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고객예탁금부터 한번 보시죠. 고객예탁금은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2차전지가 가장 왕성하게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던 7, 8, 9월 이때 57조 예탁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주가의 저점이었던 11월 이때는 45조였습니다. 최근 53조, 54조까지 올라왔죠. 그럼 환경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데이터입니다. 매월 1일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2월 1일에 발표된 11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8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 데이터 1월 1일에 나오는 데이터를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 수출 데이터가 2달 연속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게 되면 2차전지 1월에 사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2월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산자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합입니다. 보합. 그래서 다음 달 흐름까지 한번 더 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2월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에서 최근까지 해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푸챔, 또 LNF 같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극으로 2차전지가 다시 갈 때는 대장주가 합니다. 과거의 대장주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흐름이 바뀔 때 그 종목이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그 월봉 기준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바닥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아직 못 가고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이 가격 구간에서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월봉으로 양봉이 완성되면 2월에 가는 겁니다. 1월 장에서 잘 보실 건 뭐냐면 이게 아마 수요일장까지가 아니고 화요일장 흐름에서의 월봉 기준으로 가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이거보다 음봉이 실현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면 홀딩 하시고요. 사시려고 한다면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월봉 기준으로 해서 양봉 전환되는 64만 원. 네. 64만 원 위에서만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매 배팅 포인트. 두 번째, 나는 물량을 좀 싣고 싶어. 처음에 입질 배팅 수준에서 조금씩 사는 거는 64만 원 이상에 사는데 나는 물량을 실어서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때는 73만 원입니다. 왜 73만 원이냐면 앞선 이제 12월에 봉을 보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음봉이었죠. 음봉의 시가입니다. 이 시가를 돌파하는 가격이 73만 원입니다. 시가를 돌파하면서 양음양 패턴으로 전환될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64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가면서 73만 원 돌파하면 물량을 실어도 됩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가는 부분은 11월에 그 공매도 규제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기준에서 장중에 90만 원 살짝 넘어가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 무조건 돌파합니다. 추세 반등될 때. 100만 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0만 원에서 더 갈지 말지는 거기 가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70만 원대 수준에서 사더라도 충분히 추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점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2차전지는 확인됐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래대금, 수출 데이터, 그리고 가격 전략은 64와 73만 기억하시면 2차전지에 대해서 1월장, 2월장 흐름에 대해서 그 연동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건 에코프로는 지금 역배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고민이 좀 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이제까지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대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음. 중단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은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은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